안녕하세요. 주유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에 이러한 기사가 떴었죠. 바로 현대건설의 원전 파트너인 페르미 아메리카가 임차인과의 계약이 해지가 되고 나서 주가가 무려 40%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주가도 우리가 좀 촉각을 기울여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악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페르미 아메리카는 단순 그냥 일부 후퇴한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숨은 이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지금 현 상황만 우리가 짧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등장인물은 페르미와 익명의 부자 친구인 테넌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세입자인데,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 서부에 이제 아주 좋은 땅을 갖고 있으니까는, 자, 이 땅을 가지고 페르미 아메리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고급 AI PC방을 차리려고 합니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그래서 딱 이제 그걸 본 부자 친구가 내가 좀 통째로 빌려 쓰고 싶은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12월 3일 날에, 야 페르미야, 나랑 이제 좀 계약을 하자. 어떤 계약? 네가 지을 AI 최첨단 PC방에 대해서 공사비 1,500억 내가 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나랑 익스클루시브 독점 계약만 하자. 이렇게 얘네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페르미가 그래 콜 하자. 그러면 12월 9일까지는 너랑만 이야기하고 딴 친구랑은 말 안 섞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자, 12월 9일이 지났는데 이제 부자친구가 결론을 내려야죠. 더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 근데 부자친구가, 야, 생각해보니까 공사비 빌려주기란 거 나 취소할게. 우리 서로 갈 길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야, 페rum이 망했다. 이거 유증 때리는 거 아니냐. 주주배정 유상증자죠. 유증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으로 주가가 40% 폭락을 했어요. 사실상. 근데 지금 페르미 측에서 팩트 체크를 우리가 좀 해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아니, 나는 이 테넌트 걔네한테 100원도 안 받았고 쓴 돈도 없다. 손해 본 게 없다. 그래서 이제 페르미 측에서 이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야, 이제 너네랑 한 거 끝났으니까 난 이제 다른 부자 친구들한테 이거 지하실 빌릴 거냐 이거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는 요렇게 난 말할 거야 라고 이제 금요일장 미국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뭐냐면은 페르미 아메리카의 지금 마타도르 프로젝트죠. 텍사스 서부에 위치해 있는 거. 보시면 이쪽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타도르 프로젝트는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줄 서 있는 부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 텍사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텍사스의 서부 지역이죠. 이 텍사스의 서부 지역은 풍력, 태양광, 천연가스, 에너지가 넘쳐나요. 하지만 여기에서 만든 도시를 이제 동부 지역이죠. 뭐 휴스턴이라든지 뭐 달라스 이쪽의 대도시로 보내야 됩니다. 서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동부 지역 대도시에 보내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전기가 정말 많이 남아돌거든요. 이 서부 쪽에서 생산한 게. 근데 중요한 거는 보낼 길이 없어요. 왜? 송전선이 없어. 송전선이. 트랜스미션 라인이 지금 아예 꽉 찼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강원도에서 배추는 풍년이 났어. 정말 실한 배추들이 풍년이 났어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트럭이 없어가지고 서울로 못 보내.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서 썩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지금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야, 송전선 여기에다가 갖다 줄 필요 없이 우리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는 원전 여기다 지을 거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 때려 짓고 여기에서 바로 송전선 필요 없이 전기를 직결시켜 버리자. 그러면 송전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비하인드 더 미터 BTM 방식입니다. 페르미 아메리카가 주장을 하는 게. 왜냐면은 지금 지리적 이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송전선이 필요 없는 전략을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예,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냉각과 토지. 왜냐면은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에는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어야 될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텍사스는 뭐예요? 광활하죠.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텍사스 기후 자체도 굉장히 건조합니다. 자, 건조하다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냉각 시스템, 쿨링을 이제 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가지고 규제의 무풍지대입니다, 여러분들. 텍사스 전력망 ERCOT죠. ERCOT 같은 경우에는 미 연방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발전소 짓고 전송 꽂는 속도가 캘리포니아의 3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속도가 생명인 기업들에게는 뭡니까? AI 기업들은 속도가 생명이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 왜? 다른 줄 서 있는 부자 친구들과 페르미 아메리카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여러 잠재 테넌트와도 2026년 전력 공급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럼 누구냐?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저는 가장 이 확률 높은 이 테넌트가 저는 오라클이 아닐까. 오라클 레리 앨리슨. 지금 레리 앨리슨이 이제 오라클 CEO인데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최근 1기가와트 이상의 원자력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어요. 원자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는 지금 오라클 주가도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조정 나오고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오라클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뭐냐? 비헤이비어가 뭐냐면은 GPU를 지속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텍사스랑 어떠한 연관이 있냐면은 뉴스에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언급된 전력 부족 사태로 지연된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GPU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공격적으로 GPU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거를 돌린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이거를 돌린다. 근데 돌리려면은 전력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는 뭐 텍사스에서 여기 이쪽에다가 대도시가 있는 이쪽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겠고 분명히 규제적인 부분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보다 3배 정도 이 규제에 대한 속도가 빠른 게 텍사스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오라클 입장에서는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의 이 마타도르 프로젝트에 있어가지고 이거 부인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BTM이죠. 비하인드 미터. 이 BTM에 대해서 가장 지금 목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오라클. 왜? 오라클의 주가가 밀린 게 좀 보여달라. 말만 허풍이냐. 허풍이 왜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는 지금 GPU를 통해서 뭘 보여줘야 돼. 근데 그러려면 전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규제도 피해야 돼. 속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라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면 뭡니까? 이 대안이 미국에서 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에 뽑는 대안이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의 대안이고 그게 지금 이 비하인드 미터 전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포인터죠. 그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3마일 섬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을 정도로 이 전력의 광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AI에 있어서 이제 좀 뒤쳐져 있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페르미 아메리카의 부지를 지금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겁니다. 그럼 왜 오라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가? 일단은 땅을 사야겠죠, 여러분들. 땅을 사고 허가를 받고 변전소를 짓는 시간만 여러분들 4년이 걸립니다. 네, 4년이 걸려버려요. 근데 페르미 아메리카는 이미 초기 허가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겁니다. 전력망 접속 권한도 텍사스는 줄을 서야 받아요. 근데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는 기존에 확보해둔 권한이 있어요. 레거시 쿠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수조 원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굳이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지. 차라리 페르미 아메리카가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통행료만 지불하고 내가 악셀레이다를 밟으면 되지. 라는 전략이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다 구축을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이 부족해서 떨어져 나갔다. 이제 뭐 페르미 아메리카 이제 돈이 없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할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사실상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어느 한의 과정이다라고 봐요. 어차피 더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 더 비싼 가격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만큼 현대건설의 위상도 올라갈 거고. 왜냐면은 페르미 아메리카가 현대건설을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익스클루시브 파트너, 독점 파트너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조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제한된 조정이다. 제한된. 즉 끝이 보이는 결말이다. 끝이 보이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제한된 조정, 끝이 있는 조정인데 그러면 이 조정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조정은 결국 아직 결말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반증이죠. 그 결말은 뭐예요? 직전 고점 돌파 이후의 순간이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아직은 여러분들 결말이 나오지 않았고 결말을 보진 않았고 결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 기관들, 뭐 연기금들, 뭐 서로 지들이 먼저 사겠다고 물량 이 쟁탈전을 며칠간 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담는 기준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뭐냐면은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지금은 원전이 대세니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1850년대 1850년에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를 한 번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골드러시에 있어서 떼돈을 번 사람이 누굴까요? 금을 캐러 간 사람이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랑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AI 골드러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금을 캐는 사람들이에요. 금을 캐는 사람들, 빅테크가. 자, 그러면은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와 현대건설은 뭘까요? 이들이 금을 잘 캐기 위해서 곡괭이랑 청바지를 파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 맞추셔야겠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돈은 현대건설이 더 많이 법니다. 사실상.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초기예요. 초기 단계다 보니까는 약간 좀 이러한 진통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차피 비싸게 팔기 위한 페르미 아메리카 전략이 있고 SMR도 이제 살짝 현대건설이랑 같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에 대한 대응만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대응 준비하고 대응을 준비함과 동시에 뭡니까? 제한된 조정에 대한 대응만 준비하고 우리가 얼마의 가격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저 혼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증권가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에 대해서 증권가 출신, 기관 출신이잖아요. 기관 출신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가격 전략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지금 현대건설 원전 시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창과 방패에 대한 무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노타라는 주식. 그러니까 노타라는 주식 신규 상장주니까는 위험해요. 약간 위험한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을 하는 과정, 이 중간 과정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이 하락이란 음봉이라는 공이 땅바닥에 착지를 하는 순간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가격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타라는 주식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언제였습니까? 11월 19일 날 11월 19일 날 요렇게 대응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노타 이 가격대 31,600원, 28,850원. 그래서 노타를 보시면은 11월 19일이 요때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때예요. 추가 하락이 안 나왔죠. 즉 이 음봉이라는 공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기관 출신들은 아시다시피 이 공이 땅바닥이 어딘지 알아요. 땅바닥에 착지를 할 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이 이렇게 떨어질 때 땅바닥에 착지를 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튕겨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타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바닥 대응하고 상한가를 찍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중을 아껴드릴 수 있게 정말 많아봤자 두 번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단기 스윙이죠. 30%에서 뭐 50% 정도 뭐 적게는 20%이 정도의 단기 스윙으로 수익까지 챙기면서 현대건설 우리가 매도까지 같이 준비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익절로 충분한 수익을 만들 때까지 이 공부방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100% 무료로 같이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내일 아침부터 잡아 나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현대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문자로도 가격 전략 남겨드릴 거예요. 문자로도 남겨드릴 거고 이 모멘텀을 어떻게 해석해 할 것이며 근데 그 뒤에 이 이면에 어떠한 추가적인 거대한 모멘텀이 있는지 요런 것까지 가격 전략이랑 다 남겨드릴 테니까는 무료입니다. 100% 무료니까는 모두 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안정적인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